보다 정교한 망원경이 만들어질수록 우주와 인류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금도 지구상에서 찍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해상도 높은 사진을 보내오고 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구 대기권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천체 물리학의 난제를 돌파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 관측 자료만으로 천문학자들은 2020년까지만 17,0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축적한 자료는 인류의 살아있는 역사책이다. 하늘을 향한 인간의 상상은 과학이 되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동안 논쟁에 휩쓸려 있었던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우주의 나이는 얼마인지, 아주 먼 곳에서 은하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 희미한 관측을 통해서 알고 있던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 줬거든요. 망원경은 인류가 별을 관측하는 오래된 기구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09년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 지구가 돈다고 주장함으로써 당대의 세계관을 뒤흔들었지만, 그의 관측은 우주를 바라본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됐다. 구경 1.5cm에 불과한 망원경이 가져온 천문학의 혁명이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초승달을 관측해 달의 크레이터를 그렸고 태양의 흑점, 목성의 위성 등을 발견했다. 갈릴레오는 과학에 대한 신뢰로 천상계는 완전 불변하다는 중세의 믿음을 깨트렸다. 동양에서 천문학은 제왕의 학문이었다. 1444년 세종 26년에 출판한 칠정사는 한반도의 유구한 천체 관측의 역사와 함께 독자적인 역법을 갖고자 했던 의지의 산물. 하늘을 관측하는 것은 천자, 즉 중국 황제만의 특권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칠정산을 보고서야 더 이상 역법에 아쉬움이 없다고 했다. 칠정산이라고 하는 건 15세기 중무렵 당시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우수한 수리천문학의 내용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와 같은 대단한 성취가 바로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막대한 그런 재정적 지원과 같은 걸 통해서, 또는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런 성취는 불가능한 겁니다. 조선의 임금이 조선의 하늘을 관측하여 조선의 백성에게 때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야말로 왕조의 위민 정치였고, 농경사회였던 조선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었다. 이를 위해 여러 관측기구들을 고안했고, 조선 전기의 과학 발전이 세종 때부터 이어진 태평성대와 맞물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망원경은 천문학의 도구를 넘어 인류의 인식까지도 바꿔놓았다. 18세기 중반까지 사람들은 토성이 태양계의 끝이라 생각했다. 천왕성의 발견은 당대의 천체관념을 깨트렸고 1846년 해왕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난 30여 년간 인류 최고의 우주 망원경이었다. 별이 폭발하며 남긴 빛의 메아리를 보았고, 이론만으로 존재하던 블랙홀을 발견했다. 137억 7천만 년을 헤아리는 우주의 나이를 밝혀낸 것도 허블 우주 망원경이었다.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인류는 늘 현재의 지식이 끝이 아님을 깨달았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망원경은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어떤 인식의 범위를 넓혀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망원경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망원경, 더 정밀한 망원경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더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허블의 뒤를 이어 우주를 탐험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긴 여정을 시작했다. 발사 후 한 달 동안 어둡고 차가운 우주를 여행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2022년 1월 24일 마침내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 지점에 안착했고 같은 위치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별을 관찰했지만 이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얻지는 못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덕분에 인류는 비로소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 과연 우주가 이렇게 커야만 할까? 어쩌면 천문학은 이 넓은 우주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 인류의 겸양을 확인하는 학문이 아닐까.